여러분, 이제 오늘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이제 11장에서는 배열을 배우셨죠? 그리고 12장은 이제 포인터의 이제 기초적인 싱글 포인터 하나짜리를 배웠는데, 어,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따로따로 배웠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인터와 배열이 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되게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은 오늘 이제 배울 거에 이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배열의 이름 있죠. 배열의 이름 뭐예요? 넘5 하면은 이거 넘. 배열의 이름.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포인터가 배열의 이름이고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하는 거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소를 가리키는 거. 배열의 이름도 똑같이 주소를 가리켜요. 어떤 주소를 가리키냐면은 그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주소를 배열의 이름이 자기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포인터처럼. 8바이트짜리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그 포인터 변수처럼 배열의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음. 어, 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퍼센트 %s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열의 이름을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넣어야 됐었는데 주소를 넣지 않고 그냥 배열의 이름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배열의 이름이 바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무슨 포인터? 자기 배열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포인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에서 다룰 내용이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포인터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제 비슷하다고 했지, 같진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는 뭐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포인터랑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 어디에? 포인터에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12장에서 배웠잖아요. 배열의 이름에다가 요 연산자랑 요 연산자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거를 배우면은 13장은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14장은 이제 이런 배열의 이름하고 이 포인터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함수에서 이제 사용을 하느냐. 14장 중요하죠. 함수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배우고 구조체를 배우고 포인터를 배우고 배열을 배우고 이런 게 전부 어찌 보면은 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함수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럼 함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수 안에 그 함수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잘 설정하는 게 함수를 잘하는 거예요. 음. 어차피 함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메인 함수에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함수를 잘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3-1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라는 그 대제목 밑에 이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배열의 이름은 두 개 쓰고 포인터다. 라고 이제 적어 놓으세요. 일단 이 얘기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보자면 이번 챕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미리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근데 배열 이 이름의 포인터형이 뭐냐? 이 포인터형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포인터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의 포인터형은 미리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인트형 포인터라는 포인터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인트형 포인터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이다. 인트형 포인터. 그러니까 이게 인트형이면 인트형이고, 얘가 배열이 이제 인트가 아니라 캐릭터였으면 이제 이것도 캐릭터형 포인터라고 이제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배열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라고 했는데, 단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왜? 포인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여러분 숙제로도 했고, 포인터 변수는 하나를 딱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얘 자체로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가리켜야지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와야지만. 그죠? 그게 포인터 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인터는 계속 내가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수인 거죠, 변수. 변수라는 게 뭐예요? 베리어블.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상수는 뭐예요? 콘스탄트. 바뀔 수 없다죠. 이런 것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글에 보시면은 단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상수 형태의 포인터이다. 뭐 상수 형태의 포인터라는 말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값은 값을 바꿀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봐봐요. num5라는 이걸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num이라는 애가 포인터라고 해서 이 num이 이 num5라는 배열의 주소를 갖지 않고 괜히 옆에 있는 막 스트링 7에 해당하는 주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포인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배열의 이름은 역할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변하는 역할만 할 수 있지, 갑자기 막 다른 배열 갖다가 막 이렇게 진짜 포인터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형태의 포인터다, 혹은 이 다음 장에 보시면 뭐 포인터 상수다, 뭐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뀔 수 없다라는 뜻이고,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array name type.c라는 그 예제를 한번 봐보시면은, 하진 않을게요. 예제를 봐보시면은, 자, ARR3 이렇게 해가지고 0, 1, 2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printf에서 %p를 했죠. 이건 주소를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p. 자, 주소를 출력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end도 써주고 arr 써주고, 그다음에 몇 번째 방에 있는 주소를 출력할 건지도 이렇게 다 붙여주는 게 정석이죠. 실제로도 여기 지금 예제 7라인, 8라인, 9라인에도 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고, 근데 이제 라인 6에 보면은 아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배열의 이름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밑에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랑 똑같죠, 값이. 네.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만 써도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리턴이 된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라고 한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는 거의 배열의 이름하고 포인터를 막 그냥 섞어서 써요. 나중에 막 섞었어. 포인터 썼다가 배열의 이름 썼다가, 또 함수에다가 줄 때도 포인터 모양으로 줬다가,
배열 모양으로 줬다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딱 잘 해놓으면은 나중엔 절대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절대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헷갈릴 수가 없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91쪽. 자, 넘어가 보시면은, 어, 그리고 약간 중요한 건데, 그 291쪽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쌍따옴표 되어 있는데, 인트형 배열 요소 간 주소 값의 차는 4바이트다라는 거 한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트형이니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트형은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4바이트짜리 배열이 5개 있으니까 20바이트인 거죠. 근데 주소라는 거는 그 1바이트당 주소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 요소간,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이렇게 배열 요소 간의 그 주소의 차이는 4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행 결과, 왼쪽에 실행 결과 보시면은 주소 값의 차이가 4씩 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캐릭터형 배열을 이 주소를 체크를 했다면 1바이트씩 차이가 났겠죠. 더블형이었으면 8바이트씩, 아니 8개씩 차이가 났을 거고, 주소가.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더블이 8바이트니까. 그런 식으로 1바이트가 주소 1이다. 아시겠죠? 1바이트가 주소 1이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표 13-1에 그 표를 한번 보시고 거기 주소값의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의 동그라미. 배열의 이름은 주소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포인터 변수는 다른 거를 가리킬 수 있느냐? 당연히 오케이죠. 그게 포인터 변수의 태어난 이유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가능하다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주세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292쪽에 그 진한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을 피연산자로 하는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다. 거기다 밑줄. 별표도 한 2개만 쳐주세요.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계속 이제 우리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C 언어를 다루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배열하고 포인터하고 거의 그냥 혼동해서 써버리거든요. 거의 같이 써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배열도 이런 에스터리스크 써서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포인터 연산이 가능해지는지. 그 밑에 array name pointer operation.c 거기 한번 해볼게요. 쭉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 그 제가 이거 밝혀냈는데 그 에러 뜨는 거, 스캔F에 에러 뜨는 거 여기다가 그 제가 카톡에다 쓰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하지만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그냥 C++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미콜론 쓰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C 언어는 무조건 세미콜론을 쓰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첫 시간에 했어야 됐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게. 네.
네, 다 하셨나요? 예,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이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랑 이제 요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 이제 ARR 1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정수형으로 1, 2, 3 하고, 실수형으로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1.1, 2.2, 3.3 실수형. 그 다음에 이제 D는 데시멀이니까 정수형이고, G는 이제 실수형으로. 다음 원래는 F인데 G는 짧을 때는 F 모양으로 나오다가 길면은 이제 과학소수점짜리 이 형태로 바뀐다고 했어요. 예, 편하죠. 자, 그리고 그냥 ARR1을 쓰면 얘는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P로 해야지만 출력이 되는 주소예요. 그냥 하면은. 그런데 여기다가 마치 포인터 하는 것처럼 요거를 붙였어. 곱하기. 얘는 다낭 연산자고, 이제 좀 유식한 말로는 에스터리스크라고 하고,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라고 부르는 친구고, 하는 역할은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네. 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네. 읽고 쓰기 중에 읽는 거. 프린트 F니까. 그래서 읽어와. 뭐야? 자, ARR1 첫 번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ARR2 했는데 이것도 붙였어. 그러면 얘도 첫 번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하고 1.1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아까 접근하는 것 중에 이제 쓰기를 하는 거죠. 쓰기. 자, 어떻게 플러스는 자, 100 하니까 아까 처음에 1이었으니까 10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120.5를 하면은 1.1에다가 120.5를 더하는 거니까 121.6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121.6하고 10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음, 사실 뭐 이것도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른 모양으로 이제 쓴 겁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어, 예,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하나만 더 이렇게 하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포인터 연산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음,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여기가 1로 바뀌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더하기 2를 하면은 여기가 2로 바뀌는 효과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더하기 1을 하면은 주소가 4바이트, 그러니까 4만큼 움직이는 효과가 나와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 4만큼 움직이고, 더블에다가 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얘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주소가 8바이트가 움직여요. 8바이트만큼 쫙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나와요. 자, 계속 봅시다. 음,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배열을 포인터랑 비슷하다는 얘기만 했는데, 포인터도 배열처럼 쓸 수가 있어요. 자, 294쪽을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자, ARR3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거를 PTR이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열에다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한 포인터 변수란 말이에요, PTR은. 근데 밑에를 보시면은 PTR하고 대괄호 열고 0 이렇게 써버리네. 이게 족보가 없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포인터랑 배열이 거의 막 경계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네. 용건 씨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처음에 배열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배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 0 넣고 1 넣고 2 넣고, 그리고 얘가 처음부터 이제 포인터로 태어난 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상태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요소를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를 막 그냥 섞어서 쓰면은 이게 배열이었지 포인터였지 나중에 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는 적어지면은 적어질수록 좋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걸 요소를 움직이고, 배열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계속 배열처럼 해가지고 그 요소를 움직이는 게 오히려 정배입니다. 네. 용건 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포인터는 이렇게, 배열은 이렇게. 나중에 함수에서 쓸 때도 똑같아요. 함수에서 쓸 때도 막 배열을 포인터형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포인터를 배열의 형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거 막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 할 때는 포인터는 포인터형에다가 넣고 배열은 배열에다가 넣어요. 음.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이게 해보면 아실 겁니다. 자, 295쪽. 자, 포인터 연산 갈게요. 포인터 연산이 요겁니다. 포인터 연산. 예. 증가 및 감소 연산도 가능하다. 295쪽. 자, 밑줄 쳐볼까요? 포인터를 대상으로 메모리 접근을 위한 곱하기 연산 이외에 증가 및 감소 연산도 가능하다. 자, 증가 및 감소 연산도 가능하다. 자, 지난 시간에 챕터 12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넘 7 이렇게 해가지고 p 넘해서 이렇게 매칭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이제 한계라서 우리가 이 p 넘을 더하기 1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얘는 왜 다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열로 확장을 시키고 배열과의 연관성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이 더하기 1이나 더하기 2 혹은 빼기 1이나 빼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 배열은 여러 개니까. 배열은 여러 개고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려고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를 다 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 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포인터 연산. 자, 포인터 연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결국에는 요 P 이렇게 한 거에다가 더하기나 혹은 빼기 뭐 어쩌고 이렇게 n을 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포인터 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증가 및 감소 연산, 거기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int ptr 하나 만들고 ptr2도 하나 만들어서 ptr1을 플러스를 하면 뭐 이렇게 4바이트만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플러스 는 3을 하면은 4 곱하기 3 12바이트만큼 또 오른쪽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는 5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트형이니까 20바이트만큼 왼쪽으로 갈 거고요. 주소가. 그렇죠? 주소가. 그 다음에 ptr2는 ptr1 더하기 2를 하면은 이건 ptr1이 가지고 있는 주소에다가
더하기 8바이트만큼을 또 옆으로 움직이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걸 안 붙여도 되겠네요. 꼭 이걸 안 붙여도 그냥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주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붙여주면은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방문해서 뭔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붙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주소 자체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자, 그 포인터 295쪽에 포인터 오퍼레이션 리절트.c를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포인터는 어렵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좀 쳐보는 게 좋거든요. 네. 단계 하나씩 밟아 가볼게요. 그러면 0x 0010 0x 00 퍼센트 %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네. 다 하셨나요? 요한 씨 다 하셨어요? 예. 네, 다 네. 했습니다. 네네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포인터 변수를 ptr1, ptr2를 선언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그냥 임의의 주소 값을 넣어줬어요. 지금 뭐 주소 값을 넣어줬지, 그 주소 값에다가 어떤 값, 이렇게 주소 값 안에다가 뭘 넣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를 침범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냥 주소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인트형이고 얘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제 PTR1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가 움직일 거고, PTR2 같은 경우는 더하기 1을 했을 때 8바이트가 움직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얘는 1 더하기 1, 자, 더하기 2. 그래서 이제 0x0010인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14. 더하기 1을 하면 18.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자, 14랑 18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키울 수 있나? 키울 수 있구나. 이거 키울 수 있구나.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게.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주소는 같지만 얘는 더하기 8이 된다고 했죠. 그럼 18이랑 그 다음에 이게 16진수잖아요. 18이니까 그 다음에 20이 되려나? 한번 볼까요? 1820? 18하고 20이 됐죠. 여기는 16진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진수는 0부터 15까지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16이 되는 순간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면서 20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20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PTR 1하고 2를 출력을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10, 1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0, 10 나오고 그 다음에 PTR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제 뭐 그러면은 14가 되겠죠. PTR 2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면은 18이 되겠죠. 이렇게 14랑 18이 한 번 더 나오게 뭐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 한번 이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앞에 모양, 이 앞에 모양이 인트이냐 더블이냐 캐릭터이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1을 했을 때 얼마만큼 주소가 움직이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메모리에 그런 모양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거를 보려면은 그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되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인트형은 4바이트 단위로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거를 보고 싶으면은 주소를 4바이트만큼 움직여야지 다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이제 컴파일러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더하기 1이라는 것만 써도 자동으로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를 움직이게 좀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다. 아니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얘는 인트니까 4바이트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이 아니라 더하기 4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 기능이 없었으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더하기 1만 하면은 다음으로 간다. 더하기 2를 하면은 두 칸 옆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296쪽에 자 296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 인트형 포인터를 대상으로 n 증가하면은 n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의 크기가 이제 증가한다. 뭐가? 주소가. 더블형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 오브 더블. 8바이트죠. 그러니까. n 곱하기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증가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소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곱하기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내용까지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포인터 연산이에요. 이것까지 다 포인터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인터 베이스 어레이 액세스.c를 한번 해보면서 이것도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바로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금요일 밤 9시에 이렇게 시언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계약하면은 시언어는 당연히 A뿔을 받으실 거고, 앞으로 이제 코딩 공부를 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고, 인트형이에요. 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11233으로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또 PTR이라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서 ARR을 매칭을 해줬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걸 안 써줬다는 거. 이거 안 했다는 거. 원래는 근데 해줘도 돼요. 해줘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ARR이라는 이 변수의 이름이 이 첫 번째 주소를 다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게 세 개를 출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곱하기 연산자 붙은 PTR.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또 이걸 붙이면은 22가 출력이 되는 거고, 더하기 2를 해서 붙이면은 3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예. 네. 선생님 이거 우리 시연어에서는 이거 괄호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괄호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가 먼저 계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찾아간다는 느낌을 주려고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씌우든 안 씌우든 간에 그냥 똑같이 출력돼요. 네. 자,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10일, 아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포인터에서는 이게 하나 보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용이 있네. 음,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게 좀 달라지는데, 그 전에 그 변수와 연산자 우선순위 표에서 69쪽 한번 다시 봐보실래요? 여기 괄호가 없는데, 그렇네. 희한하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언어에서는 괄호를 안 쓴다라고 제가 가르쳐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괄호가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괄호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괄호가 왜 여기서는 효과가 있는 건지. 어, 네, 그렇게 한번 좀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여기선 괄호가 효과가 있다. 네, 있다라고 알고, 음, 그래서 주소를 먼저 이제 늘린 다음에 그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걸 지워보니까 이거를 먼저 찾아 들어가서 11을 로딩한 다음에 1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12가 돼 버리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아예 결과가 다르게 나오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냥 PTR 출력을 하면은 11이 출력이 되고, 거기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 PTR이 갖고 있는 주소 자체가 그냥 4가 늘어난 상태로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22가 출력이 되고,
하나 더 늘어나게 해서 출력하면은 33이 출력되고, 이제 하나 빼가지고 출력하면은 22가 출력이 되고, 또 하나 더 빼서 출력하면은 11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빈칸 하나 띄우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거죠. 그냥 플러스 1을 하면은 PTR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바뀌지가 않죠. 그냥 이 안에서만 바뀔 뿐이지. 이 안에서만 바뀔 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PTR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 자체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더하기 1이 된 상태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1, 22 똑같은 거를 출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값이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그 값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니면 그 값은 놔두고 더하기 1 더하기 2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러들이기만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조금 차등을 둬서, 차별을 둬서 여러분이 좀 코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제 그때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그때 이제 더하기 1을 쓸지 플러스 2를 쓸지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298쪽에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는 그 플러스 플러스 PTR하고 PTR 더하기 1하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가. PTR에 저장된 값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고, 값 자체는 변경하지 않는 거는 그냥 플러스 1이다.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자, 그리고 자, 299쪽 중요한 결론 볼게요. 자,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이게 같다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같으니까 는을 2번 써야 되겠죠? 네. 완벽하게 이 배열의 변수의 이름이 포인터처럼 쓰이고 있다. 완벽하게.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서 주소값 자체를 바꿀 수 있고, 또 그 주소값 바뀔 때는 자동으로 인트용으로 선언됐으면 4바이트가 움직이고, 자동으로 더블로 선언됐으면 8바이트가 움직이고, 정말 정확하게 포인터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써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 또 반대로 이제 이 배열도 포인터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등이라는 얘기는 둘 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 중요한 결론 그 부분에다가 별표 딱 쳐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리면은 다시 와서 아, 이게 똑같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13-1에 13-1에 문제가 4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볼까요? 문제 1번만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볼까요? 실제로 문제 푸는 것처럼. 자, 길이가 5인 인트형 배열 ARR을 선언하고,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1, 2, 3, 4, 5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TR을 선언한다. 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그냥 그 변수 자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된 값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연산을 기반으로 그 얘기는 이제 PTR 더하기 i를 하란 얘기죠. 배열 요소에 접근하면서 모든 배열 요소의 값을 2씩 증가시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포문을 돌려야 되겠죠. i는 0부터
i가 5까지 아니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증가시키는 형태의 연산을 기반으로 모든 배열 요소에 접근하면서, 오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2씩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2씩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상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기 전과 후로 프린트F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전과 후로 프린트F를 하려면 포문을 앞뒤로 하나씩 더 써줘야 되겠다. 예. 프린트F 해가지고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다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포문 돌려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도 엔터를 한 번씩 쳐줘서 구분을 해주고, i. 자, 1, 2, 3, 4, 5가 3, 4, 5, 6, 7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다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용문 씨 되셨나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AR5 해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PTR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주고, I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3번 쓴 이유는 이걸 처리하기 전과 후를 이제 프린트F를 사용해서 한 개씩 보여주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워주면서 보여주는 거고, 근데 보여줄 때도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이걸 쓰는 게 목표인 예제니까 이 모양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 대신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출력이니까요. 네, 배열 자체를 출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개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배열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네. 뒤에도 대괄호를 써도 되고, 아니면 포인터 연산으로 해도 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뭐 생각해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쟤는 한번 봅시다. 네,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배열 썼다가 포인터 썼다가 더하기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 가능하고, 뒤에 문제 2번, 3번, 4번 보면은 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불러들이게 한 다음에 뭐 더하기 2도 하고, 뭐 3번은 뭐냐, 배열에 저장된 모든 정수를 더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 이건 뭐 썸이잖아요. 그 다음에 1, 2, 3, 4, 5, 6으로 한 다음에 6, 5, 4, 3, 2, 1이 되도록, 이거는 뭐 이제 폼은 잘 굴려가지고 반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지금 26분이니까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회사가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서 접속하니까 좋네요. 아, 여러분도 밤에 쉬지도 못하고 지금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건 씨는 지금 집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거기서 접속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세요, 거기가? 아, 마이크를 못 쓰는 곳이군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정말.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공부해도 괜찮나요? 괜찮나 보네.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훌륭하시네요. 음, 자, 계속해서. 자,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예. 이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라는 게, 이것도 좀 재밌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시언어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짜내서 생각을 해본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빈 공간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M 인용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저장이 되는데 뒤에 옆슬래시 0만 들어가면서 얘가 문자 배열이 아니라 이제 문자 열로 취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예,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근데 변수죠. 변수 형태의 이제 배열이죠. 왜냐하면 변수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IM 인용이라고 써놓고 이 인용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배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포인터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얘도 똑같이 끝에 옆슬래시 0이 들어가면서 문자열이 되는데 이건 약간 특이한 게요, 여러분. 그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IM 인용을 IM 요한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의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 근데 어느 부분에 IM 인용을 딱 적어 놓고 그냥 거기에 있는 주소만 딱 띄어서 이 스트링 str2라는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그 정확한 그 이게 처음에 그 주소만 알고 있는 거죠. 음, 주소만 알고 있고 이 IM 인용은 물론 이렇게 배열처럼 주르륵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컴파일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IM 인용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주소만 준 거야, 그냥. 액세스만 가능하게.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상수형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뭐 편해요. 일단 간단하고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안 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톡 이것만 쓰면은 바로 저장이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편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대로였으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게 정배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쉬운데 이것도 쉽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포인터 배웠으니까 포인터의 그런 기준을 위배되지 않으면서 쉽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뭐 문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둘 다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03쪽에 어디서든 선언할 수 있는 상수 형태의 문자열
뭐 이렇게 쭉쭉쭉쭉 좀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그냥. 거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4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 포인터 배열. 자, 어, 이게 조금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자, int num 해가지고 3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얘는 그 정수를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자연스럽게 10, 20, 30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런 문구는 처음 보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판별을 하려면 이 배열의 이름 앞에 있는 이 자료형을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형이 인트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0, 20, 3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료형이 인트형 포인터가 자료형이면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의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응? 응, 공행수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도 정확한 어떤 그 변수의 정확한 주소를 내가 손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소는 컴퓨터만 알고 있는 거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친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의 주소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앰퍼샌드를 써가지고 주소 값을 이제 넣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뭐다? 포인터 배열이다. 포인터 변수가 아니에요. 포인터 변수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pnum. 그죠? 얘는 이제 배열이니까 포인터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숫자 배열도 아니고 문자 배열도 아니고 포인터를 그 값으로 갖고 있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거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더블 포인터, 더블 포인터하고 그 저기 그 2차원 배열의 자료형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개념을 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인티저형을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앞에 요게 딱 붙는 순간 아 얘는 주소를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은 어쨌든 되기 때문에 주소를 이렇게 넣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304쪽 포인터 어레이.c 거기 보시면 자, num1은 10, num2는 20, num3은 30이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num1의 주소 값을 end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num1, num2, num3을 이렇게 넣어놨죠. 어디다가 인티저 곱하기 arr 해서 3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당장에 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걸 알려주고 다음 그 이제 2차원 배열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리마인드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 해가지고 어, 문자열 아까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캐릭터 해가지고 원래는 스트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조금 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상태로 여기다가 3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305쪽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 이게 이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으니까 주소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얘도 이 문자,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하게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들어간 거잖아요. 얘도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도 이제 뭐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아. 실제로 이렇게도 써요. 실제로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스트링 원 이거는 이제 캐릭터형이잖아요. 한 글자예요. 여러분이 한 글자의 주소를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 A, B, C라고 해봐요. 그 A, B, C의 주소를 알아서 나에게 얻는 이득은 없어요. 그런 식의 코딩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이건 언제 쓰느냐면은 좀 긴 문장을 좀 컨트롤할 때 쓰는데 여기다가 이걸 바로 써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전혀 다른 문장 3개를 이렇게 이제 3개를 쓰고 이게 저장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러드릴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려가지고 프린트F 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법이 위배되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어, 아까도 여러분 아까도 아까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포인터거든요. 포인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인용문이라는 거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이 인용문이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주소 값만 이 스트링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 값이 스트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주소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인용문이 이 스트링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가 들어간 거예요, 주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거랑 결국엔 같은 효과예요, 같은 효과. 얘도 주소고, 얘도 주소다. 주소가 들어간다. 근데 이 쌍따옴표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붙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구문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쓰는데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메모리 어딘가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중괄호 여기에 리턴되는 값은 이 문장의 주소 값이 리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문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싹 지워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트형 이렇게 써서 인트라고 써서 곱하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배열은 배열인데 이 배열은 배열인데 인트형 변수에 주소값을 넣어줄 수 있는 배열, 뭐 포인터 배열. 그리고 배열은 배열인데 문자 열, 문자 열을 넣어줄 수 있는 포인터 배열. 이게 만약 없으면 이거는 틀린 거죠. 이게 만약 없으면 여기다가는 한 글자씩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문장을 넣을 수가 있다. 훌륭합니다. 뭔가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약간 이 문자를 문자열로 확장시켜주는 개념과도 좀 맞닿아 있어요. 아시겠죠? 용건 씨 맞죠? 어.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 조상님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깊은 생각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 어쩔 때는 그냥 막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언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언어가. 네. 이런 문제 내기 좋죠. 중간고사 내기에 참 좋아요. 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떤 형태인가 딱 문제 내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떤 형태인가 딱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숫자 그러니까 인티저형으로 선언된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캐릭터형으로 선언된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뭐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배웠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서 나름의 문법으로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은 끝났고요. 14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4장.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해. 자, 어, 자, 혜진 씨랑 정민 씨는 어떻게 잘 이해 가시나요? 제가 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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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우 씨는 지금 오늘 안 되신다고 했죠? 마이크도 안 되시죠? 음, 어, 마이크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이게 그래도 다 예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에, 근데 이게 또 설명만 들으면 그때는 이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까먹기 때문에 꼭 혼자서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꼭 혼자서.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자, 13장이 좀 어려웠고, 14장은 쉬워요. 자, 함수의 인자로 이제 배열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int, 뭐, 뭐, arr sum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배열 자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열 자체를 전달을 해가지고, 이 배열을 다시 이 안쪽에서 쓸 수 있도록, 배열을 전달을 딱 그 함수에다가 던져줘. 그러면 얘가 탁 받아가지고, 내가 넘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넘을 쓸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운 거죠? 그냥 이거랑 이렇게 변수 넘겨줄 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은데, 이게 이제, 똑같은데, 이제 일단 뭐 이게 붙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왜냐면 배열을 넘겨주는데 당연히 배열 모양이 들어가야죠. 근데 물론 여기에 배열의 길이는 안 들어가요. 배열의 길이는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 따로 해가지고 배열의 길이를 따로 넘겨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인터형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왜냐면 배열은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배열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오늘 여기 이제 예제를 쭉 이제 해보면서 해볼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310쪽. 자,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이다. 거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 3개. 복사이다 동그라미. 310쪽에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num3을 이렇게 메인 함수에다가 뭔가 선언을 해놓고 그 num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넘겨줘. 음, 넘겨줘. 넘겨주면은,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다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배열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열의 값이 복사가 돼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는 넘이야. 넘이라고 썼어. 근데 여기다가 꼭 넘이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 뭐 5라고 써도 돼요.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복사니까. 예. 카피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여기 안에서 쓸 때는 num5 이렇게 해가지고 뭐 3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이 함수에서의 값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복사다. 이동이 아니다. 이동이 아니고 복사다. 자, 복사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게 이제 1, 2, 3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 값을 받아가지고 뭐 2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원래 복사가 아니라 이 값이 그대로 넘어가는 이동이었다면 요 두 번째 그러니까 0, 1, 2니까 이 3이 더 이상 1, 2, 3이 아니라 1, 2, 5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값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복사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요 값 자체는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1, 2, 3으로 유지가 된 상태로 여기 안에서만 이 num5라는 이 배열이 1, 2, 5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복사예요. 복사라는 것의 개념은. 계속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age가 아닌 age 저장된 값이다. 310쪽에 그 지나는 글씨로 되어 있는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age가 아닌 age 저장된 값이다.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값이 복사된다는 것의 의미. 이거는 뭐 파이썬에서도 다 똑같아요. 파이썬도 결국엔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함수로 넘겨주는 거는. 대부분 이게 이제 어 거의 모든 언어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거의 모든 언어는 다 함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 다 값의 복사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저는 여기 이 함수에서 뭔가 바꾼 거가 메인 함수를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 메인 함수에 있는 이 값도 같이 바뀌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을 때 C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C++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파이썬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지역에 있는 함수에서 뭔가 값을 바꿨는데도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바뀌게 하고 싶을 때 뭔가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언어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그거를 포인터로 이제 한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식 311쪽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제 그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311쪽의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은 그 void simple 펑션 해가지고 괄호 안에 int하고 이렇게 곱하기 하고 뭐 파라미터에 파람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예,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포인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다시 그 곱하기 연산자를 써가지고 주소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은 그 직접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값의 복사 형태가 아니라 주소를 복사하는 형태로 이제 조금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312쪽에 아닌가? 313쪽 거를 바로 합시다. 312쪽에 어레이 파람 억세스 제일 밑에 어레이 파람 억세스.c를 그 조금 이제 긴데 한번 쭉 타이핑을 해서 값의 복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역시 많이 해봐야 좀 잘 될 것 같아요. 네. 2, 3, 4, 4, 5, 6, 7, 8, 9 1, 2, 3, 2, 3, 4 2, 3, 4에서 2, 3, 4
다 하셨나요? 오케이. 이게 그러면 네,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는 show array element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printf 하는 거를 이제 프린트 해주는 거고 그 엘레멘트를 이거는 이제 그 엘레멘트 인자 그 배열에다가 엘레멘트에다가 이제 내가 입력한 숫자를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배열 형태로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어, 그렇고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배열은 끝이 있잖아요. 뭐 배열의 길이를 알아야지 얘가 이제 거기까지만 딱 포문을 돌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배열의 길이, 랭스. 근데 이제 이거를 배열을 넘겨준다고 해서 여기 지금 배열을 넘겨주고 있는데 배열을 넘겨준다고 해서 배열의 길이까지 같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좀 번거로워요. 다른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C 언어는 같이 넘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따로 계산을 해서 따로 넘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건 씨?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은 사이즈 오브 ARR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인트 지난번에 배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함수 안에 써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길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dd 같은 경우에는 1을 더할지 2를 더할지 3을 더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 1, 2, 3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요 배열의 이름, 자,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은 이 1, 2, 3이 메모리에 딱 저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주소 값을 넘겨주는 거죠. 자, 주소 값을 이 파람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받았어. 그렇죠? 자, 받은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주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함수에 있는 이걸 그대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값을 그냥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복사긴 해요. 복사긴 하는데 값이 아니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자, 1, 2, 3에서 이제 1을 넣으면은 1을 더한 효과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 3,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출력을 딱 이제 해보면은 2, 3, 4가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이 1, 2, 3이 이제 2, 3, 4로 바뀐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더하기 2를 또 했을 때는 2, 3, 4에서 더하기 2를 해서 4, 5, 6이 되고, 네, 4, 5, 6.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더하기 3을 하면 또 7, 8, 9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메인 함수에 있는 이걸 건드려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써가지고 주소를 넘겨주는 형태로 이제 가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넘겨주는 방법은 이 배열의 이름 자체를 그냥 넣어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배열의 이름이 주소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좀 어렵죠? 함수 나오니까 확실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을 이제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가 되면은 이제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봐요. 이게 맞나? 배열의 이름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주소니까, 주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함수에다가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주소니까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가지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냥 이렇게 다다다닥 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론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해 가면서 이 함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함수를 인자로 전달받는 함수의 또 다른 선언에서 314쪽은 한번 읽어볼 만한데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배열과 포인터는 이제
비슷한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똑같이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주소를 넘겨주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이게 배열의 이름이니까 배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요. 근데 배열의 이름이 또 주소니까, 그럼 주소니까 또 이 주소를 받아준다는 의미로는 또 포인터가 또 맞을 것 같네. 배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주소를 넘겨준다는 의미로는 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논리로 이거를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상해주면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둘 다 맞다. 배열을 넘겨주는 의미로도 맞고, 주소를 넘겨주는 의미로도 맞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그 315쪽에 콜바이 밸류랑 콜바이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제 자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한번 봅시다. 네. 자, 콜바이 밸류라는 건 어쨌든 우리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전달할 때 전달이라는 게 이동하는 방식의 전달이 아니라 복사하는 방식의 전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값 자체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이런 배열에 있는 값들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값을 복사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개념을 콜바이 밸류는 값의 복사고 콜바이 레퍼런스는 주소의 복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써놓으세요. 콜바이 밸류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값의 복사. 그 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는 동그라미 쳐서 주소의 복사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유일한 그 오류라고 할까요? 네, 이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거든요. 근데 이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후세들에 의해서 여러 명이 검증을 하고 확인한 결과 콜바이 레퍼런스는 틀린 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콜바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어드레스. 이 책이 약간 이제 거기서 좀 실수를 했는데 이 레퍼런스라는 거는 참조자라는 뜻이에요. 참조자. 참조. 참조를 이제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함수로. 근데 이제 우리는 참조를 보낸 적이 없고 참조를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는 주소를 배웠죠. 주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는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썼지만 콜바이 어드레스라고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정확하고요. 레퍼런스는 뭡니까 선생님? 라고 하면은 일단 C 언어에는 안 나오는 개념이고요. C 뿔뿔에 이제 참조자라는 게 나와요. C 뿔뿔에. 저도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C 언어를 1학년 2학기 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 넘게 지나가지고 이게 배운 것 같은데 까먹었어. 뭔지.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자 볼게요.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이 있고 주소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거의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콜바이 밸류 수합점 C랑 콜바이 레퍼런스 수합점 C를 한번 쭉 해볼 거거든요. 315쪽이랑 317쪽인데 일단 315쪽부터 한번 해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그 숫자의 위치를 바꿔서 출력을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예, 숫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템프라는 거를 써서 이 위치를 바꿔주는 건데
다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자, num1은 10이고 num2는 20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출력을 하는데 그냥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10, 20 나오겠죠. 근데 수압 함수를 실행을 한 다음에는 나는 이제 20, 10이라고 나왔으면 해요. 똑같이 num1, num2라고 출력을 하지만 값 자체가 바뀌었으면 해. 근데 이제 그 목적으로 수압이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변수의 값을 그대로 넣어줘요. 여기서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넣어줬으니까 call by value, 즉 값의 복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값이 복사가 돼가지고 여기 n1에는 10이 들어가고 n2에는 20이 들어가. 그리고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먼저 n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n1 자리에는 n2를 집어넣고 n2에다가는 아까 저장했던 템프를 집어넣어서 두 숫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효과를 이제 만들어 준 건데, 근데 그렇게 했지만 얘는 값의 복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는 비록 정확하게 값이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그게 이 메인 함수에 있는 num1과 num2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렇죠. 메인 함수에서의 10, 20인데 수압 함수 내에서는 잘 바뀌었어. 20, 10이야. 근데 수압 함수가 실행된 이후 메인 함수 내에서의 num1, num2는 여전히 10과 20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그 317쪽에 call by reference 수압점 C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크게 바꾸지 마시고 한번 조금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0, 20, 20, 10, 20, 10.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뭐 쳐도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그냥 제가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럼 지우고 다시. 자, 아까에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실패를 했어요. 왜? 값의 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자면, 얘는 값의 복사가 아니라 주소의 복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주소를 가진 상태로 있으면 어쨌든 주소 값에다가 이거 곱하기 연산자 붙이면은 찾아가서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계획을 일단 짜고, 그러면 여기가 너미를 그대로 줘버리면 값이 복사니까 여기다 end를 붙여가지고 이 변수에 주소를 넘겨줘야 되겠고, 일단 계획 1. 자, 주소를 넘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영문씨? 넘겨줬어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int n1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소를 넘겨주는데 얘가 int형 변수가 주소를 받는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를 찍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이 n1은 더 이상 int형 변수가 아니라 int형 포인터 변수가 되면서 드디어 주소 값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뀝니다. 자, 바뀌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숫자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n1 하면은 안 되죠. 왜냐면 이 n1은 포인터 변수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이렇게 주소가 바뀐다? 이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n1이 갖고 있는 주소랑 n2가 갖고 있는 주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출력만 나중에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주소가 바뀐 상태에서 그거를 출력을 하니까 될 것 같아. 예, 용건 씨. 뭐,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주소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아, 이게 안 되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죠? 용건 씨 이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값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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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 값을 가지고 바꿔주고,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을 가지고 바꿨지만 어쨌든 주소를 가진 상태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인 함수에도 영향을 그대로 끼쳐가지고 이걸 한 이후에 실행을 하는 거는 12, 10, 20, 10, 이번에 20, 1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값을 바꾸고 체인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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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붙여서 하고. 그럼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네.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아, 뭔가 또 차이가 있다, 이게. 잠깐만요. 주소 값을, 잠깐만, 이게 주소 값을 받았어. 근데 주소 값을 서로 바꿨어. 그러면, 그러면은 N2가 갖고 있는 주소 값은 num1이고, N2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은 num1이고, N1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은 N2고, N2고, 넘, 아니, 그러니까 num2고. 그래서 20, 10이 출력이 되는데, 아, 근데 그게 영향은 못 미치구나. 왜냐면은 그 주소 값을 복사를 받았지만, 여기 안에서만 그 주소 값이 바뀌어 있지, 이게 실제로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게 안 통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값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접근해가지고 아예 문 열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돼, 그냥. 그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소값을 그냥 바꾸는 것 자체로는 아무 효과를 못 줘. 그렇네요. 좋네. 재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답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렵죠.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혜진 씨 좀 어떻게 이해 가세요?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렵죠, 확실히. 이게, 예. 지금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주소를 보내주고,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별을 붙여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느냐, 또 그거를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느냐가 이제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 같고, 요것만 잘 이렇게 뚫어놓고 해석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2차원 배열계 조금만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 14-1번 이제 해서 저한테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인터 대상의 컨스트 선언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 14-2번도 이제 풀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봤고요.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5분 남았는데. 질문이나. 오케이. 자, 성대세 분들은 계약하시면은 제가 한번 학교에서 한번 밥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생들은 제가 뭐 평일에는 어렵고 주말에는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제 신촌에 살아보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 말씀드린 과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습 문제 15장 풀이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한번 파보시죠. 어떻게 풀었나? 물론 이거 직접 좀 해보시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또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